대결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주 예술의 전당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요 댄섬을 출품한 농장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서 댄섬 키우기 지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제가 이제 저기 보시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취미생활이라기보다는 다육이를 처음에 좋아하게 된 게 코노랑 립톱스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나름대로 사진하고 해서 도감은 아니지만 책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자생지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네. 자생지를 못 가잖아요, 나아프리카.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생지 컨셉으로 지금 7년 전에 오. 심어놓은 거고요. 네. 심어놨는데 여기 지금 코노나 리토 일부러 하엽 정리 안 한 거고요. 분갈이도 안 한 상태고. 그 당시에 7년 전에 그때 식재하고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고 마른 잎도 제거를 안 하고 저기 일부러 코노는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자생지에도 척박하게 살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라기보다는 이 상태로 그냥 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코노가 양쪽에 있는 그 식재한 사이즈가 깊이가 0.5cm 정도 돼요. 그래요? 걸쳐 있는데 네. 거기에서 약간의 소량의 물과 마찬가지로 부족하니까 영양을 보충을 해주는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예전 사진 보시면 선인장이 되게 작았는데 지금 코노가 탈피하면서 코노를 살짝 밀어버리는 형국이거든요. 아이고야. 밀어버린 형국이고, 뒤에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저기 그 틸레코돈 보통 마물상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다육이거든요. 네네네네. 거기를 이제 침범을 하고 있는데, 간섭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대부분 모르시는데, 네. 남아프리카 소위 말하는 그 사막의 다육식물이라는 게 네.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얘네들은 사실은 상극이에요. 어떤 그래요? 개념이냐면 보통 네. 우리가 동형 하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동형하고 하형이라고 구분을 저는 짓지 않고 네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춘추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우리는 동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오니움은 겨울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코노리토스 같은 경우도 동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동형의 탈피 기간도 있고 여름에 잠을 어느 정도 자는 건 맞지만 네. 실제로 뿌리가 여름에도 움직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봄, 가을에 그 기준으로 춘추형으로 관리를 하면 네. 얘가 겨울에 성장하는 고민을 하지도 않고 네. 여름에 성장하는 고민도 하지 않으니 네네네네. 내가 식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네.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식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봄, 가을만 관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틸레코돈하고 코노리소스는 동형종으로 보통 소개가 돼 있고요. 네. 선인장류는 하형으로 소개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여기에서 지금 상극이잖아요. 조만간 얘는 꽃이 피고 지고 잠을 자고 코노나 리토스도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오. 그 이론상을 따지면 네. 살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 7년 동안 분갈이도 안 하고 물론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자생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봄, 가을만 관수를 집중적으로 해요. 봄, 가을 관수 집중하고 여름, 겨울은 약간 이제 쉬었다 가는 느낌. 쉬었다 가고. 네, 쉬었다 가는 느낌.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 틸레코돈도 이쪽이 깊이가 10cm 정도 되고요. 네. 이쪽은 3cm 정도 돼요. 아우.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네.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실 때 불쌍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 그러니까 작은 화분에 키우는 거.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식물을 화분에서 키우는 것 자체가 불쌍해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네, 기준을 분화 보거든요. 작업을 한 이상은 자기가 키우는 거 자기 책임으로 그냥 자기 컨셉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갖다 놔야죠. 원상. 그렇게 따지면 장미꽃은 잘라서 우리가 받으면 안 돼.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가 관상적으로 취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자생지처럼 식재를 해도 네. 동형 하형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아이고. 봄, 가을에 관리를 해서 물주기라든가 조절만 하면 네. 7년 동안 살아 있는데 자꾸 보시면서도 부정을 해요. 아니 저는 우리 사장님 컨셉이 진짜 근데 전문적으로 식물을 좀 하셨던 관엽부터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원래 그런 분들은 고정관념들이 좀 있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특히 그 매니아부터 시작하지 않고 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고정관념이 더 심해요. 네네. 자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예. 제가 B급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저 그거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항상 이게 B급 이게 언저리 용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오랜 매니아 생활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 키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이 뭘 하나 바꾸면 불안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식물의 범주를 넘나들면 이게 고정관념이 깨져요. 근데 다육만 시작하시고 다육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걸 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정보를 줄 때 하지 마라고 하지 뭘 해도 되라고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좀 어때요? 자유롭게 키우면. 그것도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의 심정은 좀 네. 안전하게. 그렇죠. 근데 왜냐면 네. 너무 고가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키워라. 죽지 않게 키우려 하면. 그런데 제가 다육생활 시작할 때는 2,000원 다육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네네.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실패하면 어때? 나 좀 다르게 키우고 싶은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댄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이 든 댄섬은 어떤 거예요? 내리고 있던 거는 요거고요. 요거? 네, 요게 아. 지금은 제가 10년 전에 이게 10년 전 사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와. 예전에는 다육시장이 다음 카페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 다육시장은 네. 다음 카페, 그다음에 네이버로 흘러가고 밴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다음 세상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네.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네. 뭐 AI가 다육이 키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페에서 제가 설명도 교육이라든가 아, 판매라든가 그걸 네네네. 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사진인데 제가 13년 정도 데리고 있던 거고요. 네. 그 정도 있었고 그 전에 구입했었던 나이를 생각하면 아마 한 17에서 20년 17. 사이 되지 이야, 않았을까.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 처음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네. 실제로 식재의 깊이는 1.5cm 정도거든요. 1.5cm. 제가 봤을 때 저 화분의 높이가 대략 한 4.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굽이 있고 두께 네. 있고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위치는 3cm 전후. 그렇죠. 네. 그 들어가는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불안불안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인 생계 조건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취미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다육이를 약간의 그 식물 시장에서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폄하는 아닌데 네. 약간 다운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농담 겸 진담으로 네. 피카소만 예술이냐 다육이도 예술이다. 그럼요. 네, 약간 이제 그런 오, 거 사장님, 이게 명언 가져가야 되겠네. 명언이 좀 제법 있습니다. 마인드가 좀 독특하시네. 재밌네. 침대만 과학이냐 다육이도 과학이다. 그렇지. 네, 아무튼 제가 좀 재밌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요 자체도 실제 네. 깊이가 낮은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물이 필요한 16가지 그 원소 중에서 네. 부족하면 채워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족하면 거예요. 채워서 맞아요. 그 영양이라는 개념을 그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다육이는 영양이 없어도 필요 없어. 잘한다. 그렇지.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네. 그 자체에서 자생지 저런 컨셉을 보시면 네. 식물은 여기서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도 네. 도망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없기 없어. 때문에 음. 거기에서 적응을 한 것뿐이지 아하. 실제로 자생지에서 채취한 식물을 우리나라 기준의 뭐 상토라든가 뭐 네. 피토버스라든가 식재를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과연 어떤 것이 정상이라고 기준에 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마다 다른 건데 그럼요. 영양제를 가지고 우리가 농장이나 아유. 매장이나 매니아들이 기대하게 키운다는 그런 물론 방법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는 항상 부족한 걸 보충해준다. 약간 그런 그럼요. 식으로 키우고 있고요. 아. 그 얘가 그 다음에 오래된 거고 아니, 네. 제 손에서 있던 제일 거고 오래. 네. 물론 아우, 그 전에 너무 했던 건 이쁘다. 판매가 이거. 된 거는 좀 일부 있고요. 아우, 그 다음에 세상에. 이제 이거. 오. 그다음에 이거, 아유.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멋있다. 그 여기서 이제 손님이나 매니아분들 좋아하는 거는 작은. 이거는 이제 올 봄에 제가 어머, 찍어놓은 너무 사진인데요. 이쁘다. 너무 멋있다.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아 진짜 팔아야 돼서. 사장님 때문에 이거 댄선 품귀 현상 일어나게 생겼네. 사실은 올해 목표로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네. 작년 여름에 농땡이 치느라고 말아먹고 아이고 이 댄선 없어서 이제 못 사게 생겼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푸릇푸릇한 거 있죠. 네. 그거는 먼저 꽃이 피고 이제 영양생장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하. 이제 잎이 푸릇푸릇하게 나오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들어간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제일 심하게 마른 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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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이제 뭐 오해하시는 게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잎이 마른 줄 알고 있잖아요. 네. 꽃잎이 마르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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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때 어머. 꽃이 피고 개화를 네. 하고
생식생장이 끝난 다음에 네. 영양생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아우. 이 꽃이 지는 우리가 왜 꽃대는 마르잖아요. 네. 그 과정인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꽃대가 말라가지고 그렇죠. 이제 꽃대가 말라가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영양생장, 생식생장 어렵죠. 선생님, 자, 영양생장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몸집 불린다고. 그렇죠. 생식생장 뭐예요? 그냥 꽃 피우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애기들은 이미 꽃 피워가지고 꽃으로 성장, 그 꽃으로 번식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서 자기 몸집 자체를 불려가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애기는 지금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얘를 조절을 해볼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개화라는 게 네. 일조량의 관계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한번 전시회 때 피고 싶었는데 아, 제가 안 폈구나. 조건을 못 맞추게 날짜를. 어머, 신기하다.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다육식물 종류마다 개화하는 시기가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댄섬이고 똑같은 사장님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을 텐데 애들이 개화 시기가 이렇게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가보이데스나 창류를 심을 때도 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포트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네. 대부분 비슷하게 성장을 하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이가 워낙 또 아, 많이도 차이 나고 네네네. 특히 화분, 네. 화분하고 화분의 분갈이 환경. 그다음에 분갈이 타이밍 시기 네네. 거기에 따라서 네. 물론 이제 각 위치에 따라서 일조량이라든가 그런 네. 데 차이는 있겠지만 생육 조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생육 조건은 첫 번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키우고 있는 환경이 생육 조건 가장 큰 차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분이에요. 화분의 사이즈, 화분의 종류 생육 조건이고 그다음에 생육자. 가드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장 큰 환경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이 단순히 내 베란다만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환경이에요. 다육이한테는 관수텀이라든가 분갈이 방식이라든가 화분을 배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환경이라는 거를 알고 다육식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얘기가 지금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꽃이 피고 이제 생장이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쟤는 이제 꽃잎이 나중에 지고, 지고 그다음에 이제 잎이 있죠. 살이 쪄야 되고. 그런 상태가 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 보시면은 낮은 분에 있는 애들일수록 네. 확실히 건조가 좀 빨리 진행이 돼요. 낮은 분에 있을 때. 네. 그다음에 뭐 먹는 게 수분이라든가 수분이 가지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집에서 키우신다면 네. 초보자분들한테는 추천을 좀 깊은 분을 저는 초보자분들은 네, 초보자분들은. 약간 조금 깊은 분에다가 깊은 분을 선택을 하시고 네. 키핑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거 댄섬을 보고 좀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네.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냐면 죽었다 그래. 죽는 것도 많고요. 다 말라 비틀어졌다. 말려 죽여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낮은 분에서 어느 네. 정도 스킬이 쌓이신 분들은 네. 키핑장에서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가 걱정이 되시면 네. 그냥 점연을 하고 오세요. 그렇죠. 우리가 왜 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네. 물이 많으면 다이가 죽는다. 누가 가르쳤어 그거? 저희가 가르쳤죠.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식물의 병은 물 네. 때문에 오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네. 근본적으로 토양 전염병에서 발생하는 당연하죠. 아이고 속 시원해라. 그 자체를 네.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방제를 하고 함에 그럼요. 있어서 네. 관리만 하면 그렇죠.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 다음에 네. 또 하나의 특징이 네. 댄섬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육이 좀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네. 잘 죽는 다육이가 있고요. 네. 기질적으로. 그렇죠. 방치해도 잘 안 죽는 다육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식물의 컨디션이라든가 품종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네. 쉽게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말 그대로 토양 전염병은 뿌리에서 발생을 해서 줄기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런 정보를 몰라도 내가 분갈이를 할 때 뿌리가 억시거나 붉은 애들의 특징은 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아. 네. 토양 전염병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감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늘한 뿌리 위주로 있거나 네. 뿌리털 발달이 좀 더뎌요. 그런 애들은 좀 네. 취약한 면이 있어서 네. 댐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댄섬이나 특히 에오니움, 네. 그다음에 에오니움 하우시아, 좋죠. 하우시아. 그런 종류의 그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구근 식물들의 뿌리를 보면 네. 굵거나 좀 질긴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좀 강하게. 그렇죠.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고 관리하셔도 된다. 그래서 된섬은 세상에. 물러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려 죽이나 그러면? 말려서도 죽이고 또 하나 이제 그 어. 뿌리에 생기는 그 제가 깍지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걔네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아하. 근데 걔네가 방제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아. 지금 시중에 나오는 뭐 약재라든가 그게 이제 환경이라든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약하거든요. 아. 그다음에 그 PLS 제도 때문에 농약의 그 잔류 기간이 짧아졌어요. 웬일이야. 여러분들, 자, PLS 제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PLS 제도는 뭐냐면, 우리 농약을 지금 잔류 시험을 하는데요. 해외 수출, 수입을 할 때 그 나라가 농약 잔류 기준을 세워둡니다. 특정 약재마다 농약 잔류 기준을 정하는데요. 농약 잔류 기준이 없는 그런 약재들은 농약 잔류 재료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죠. 농약 잔류 기준, 사람들한테 인체에 해가 덜하게,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 잔류 그 기간을 짧게 잡아요. 그렇다 보면은 역시 방제 기간이 방제를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덜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충전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 해충을 죽일 때도 네. 그 시간이 점점 탈피를 하고 네. 뭐 알을 낳고 그 사이클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 중간에서 끝나기 때문에 잘 안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효과가 좋던 농약 같은 경우는 네, 다 이제 잔류 기간이 길거나 길고 독성이 좀 1급 센 독성. 편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에서 생기는 그런 것만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네. 댄섬이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세팅한 식물들은 네. 크게 부담 없이 키울 수는 있어요. 아우,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들은요,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요. 스스로 분갈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제가 뿌리를 항상 다육이 분갈이 스스로 하세요라고 하는 게, 뿌리 컨디셔널 진짜 분갈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특정한 부류가 있어요. 에오니움 속 중에서 특히 이제 법사 종류들 다육이가 갖고 있는 뿌리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런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에오니움 속 이런 다육들이 갖고 있는 뻣뻣한 그런 느낌들에서 있었던 그런 다육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이 병충해. 물로 생기는 병충해 그런 거에 강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와 맞아 내가 까라소를 물음병으로 줄기썩은병으로 보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키우다가 그치 깍지 타서 혹은 화상 입혀서 냉해 입혀서 이렇게는 실패해봤어도 진짜 그런 것 같다. 야 대단하네. 진짜 재미있으시네 사장님. 자 사장님 유튜브 채널 광고 좀 해주세요. 핑크 장갑이라고요? 핑크 장갑. 네. 지금 미국인도 가끔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와서 그러지. 플리즈 서브로 좀 잉글리시 좀 달아주세요. 자, 이런 댓글들 자 받으시나. 재미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보가 엄청 고급져요. 자, 여러분들, 자, 요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다육이 키우고 정보 찾아보시는 분들 드물어요. 진짜로 제가 얘기해보면 딱 알아요. 농사 30년 지어도 몰라요. 다육이 병 이름도 모르고요. 약재 이름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 자, 그러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겠어요. 자, 이번 시간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 시청하셨을 거예요. 제 영상 말고도 우리 핑크 장갑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있잖아요. 맞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 제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사장님 그 채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보도 굉장히 고급 정보 많이 있거든요. 놀러 가셔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